자, 오늘 8.15 광복절 경축식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이종찬,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반일 선동의 주구가 되려는 건가요?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완전히 지금 뜨악할 수 있는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광복회 이런 데 모두 불참합니다. 별도로 지금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행사를 한다고 그러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원했던 앞서 얘기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지 않자 건국절과 독립기념관장 문제 트집 잡아서 지금 불참하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안 할 그러한 명분과 건덕지가 생긴 거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광복절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논란에 등에 올라타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어떠한 1년 계획을 잡고 전국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데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3.1절 기념사고 하나는 광복절 기념사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기념사 발언을 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전국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젠다와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기념사에서 통일에 대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기로 마음의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함으로써 그 통일 거대 담론에 대한 전국 주도권을 축소시키고 본인들이 이러한 정무적인 논란 이러한 친일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이렇게 가서 정부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광복절 경축식의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런 뜻이 있었고 민주당은 지난번 작년 그리고 올 초에 김정은의 입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다, 적국이다, 민족관계는 없다, 이제 적과 아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간에 있어 왔던 모든 민족관계나 남북관계 이런 건 다 단절하고 절연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죠. 그러면 대남 정책에 대한 굉장한 변화가 지금 북한 측에서 생긴 겁니다. 그간에는 민족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는 통일의 양 당사자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도 연방제 통일 방안도 주장했고 한국의 적화 통일의 기본 바탕에는 민족관계라는 게 전제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민족관계가 아니라 아예 적대국으로 우리는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적대국을 두겠다. 이런 전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소리냐. 남북관계에는 여전히 민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통일로 길을 가겠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 우리 강 변호사님 그걸 통일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통일 독트린, 통일 선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치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또 그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한쪽 축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올 통일 거대 담론에 의하면 이것이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됨으로써 통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중도에 대해서도 흡수할 수 있는 통일 전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면에는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 위기식 내부 붕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계속 자신들이 접촉하면 외부 개방되는 상황이 점차 넓어져 가면 내부 체제가 위태롭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통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 30초 말씀드릴게요. 동독 서독이 통일할 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민주 진영에서 그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6개월 안에 총선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결국 총선을 실시해서 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체제를 구축을 하는 그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런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실무 상태가 저는 왔다고 봐요. 왔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러면 북한의 2천만 북한 주민들 중에 한 1,000만 명이 중국 가고 또 1,000만 명이 보트피플 가고 500만 명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 예. 젊은이들 중에 지금 초중고 청년들이나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 중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내 세금을 더 내서 통일을 반대한다. 제가 명확히 질문 드릴게요. 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북한이 지금 붕괴됐다. 그럼 그 북한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써야 됩니까? 중국이 써야 됩니까? 일본이 써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써야 됩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써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통일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하고 운명적 관계이죠. 민족적 관계에서의 관계도 운명이지만 자유통일의 관계에서도 운명이고 헌법에 이미 그것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지금 뭐 국가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 반국가 단체 형태로 되어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는 주민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운명으로 같이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자유통일로 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 보수 정당은 주민들은 감싸겠는데 그 추종 세력, 그 김씨 일가를 추종 세력은 단호하게 척결하겠다는 게 우리 보수 정당의 입장이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조하고 민주당은 그 추종 세력도 끌어안던지 뭐 추종 세력과 같이 추종을 하던지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느 의원도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끌어안겠다, 혹은 같이 추종하겠다, 혹은 척결하겠다. 하지만 우리 보수 정당은 척결하겠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과 3대 세습을 이어가는 권력 체제를 하나의 또 운명체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네. 김정은과 북한 주민이 하나일 수가 없죠. 김일성과 북한 주민이 하나일 수가 없죠. 그 지배자들, 학살자들이 어떻게 그게 하나이겠습니까? 자, 이종찬 광복회장 문제 다루다가 조금 이게 네, 사이드로 좀 빠졌네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이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의 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948년 건국절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친일 매국 집단이다. 친일파다. 뉴라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19년에 주권을 가진 국가가 어디에서 있었나요?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에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저기 중국의 나라 땅 중국 상해에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까? 이 주장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역사를 포함해서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건국 단계는 건국의 결심과 시작이 있고 건국의 과정이 있고 건국의 완성이 있습니다. 뭐 이종찬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건국의 시작이 1919년이니까 1919년을 건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조선을 누가 건국했어요? 이성계가 건국을 했잖아요. 네. 조선 건국이 1392년 8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종찬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을 건국한 날짜가 조선을 개국한 날짜가 아니다. 위화도 회군을 한 날짜가 조선을 개국한 또는 날짜다. 위화도 회군 전에 사전에 모의를 했으니까 그때가 조선원. 이런 얘기예요. 네. 전 세계 모든 건국은 미국 건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건국의 시작이 있고 건국의 준비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 완성 날짜를 건국으로 하는 게 역사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건국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다만 그 건국을 위해서 앞서부터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뉴라이트가 뉴라이트랜다. 이 광복회가 주장하는 9가지에 대해서 뭐 제가 수긍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뉴라이트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잘못된 식민사관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하는 게 그러면 뭐라 부릅니까? 이 건국 대통령이라는 게 그분 혼자서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됐다는 것이죠. 뭐 미국 조지 워싱턴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하물며 1919년에 임시정부의 그러면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1919년에 건국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임시정부가 대통령 뽑아놓고 몇 년 활동을 하다가 그냥 의장제로 가자 해서 의장제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래 주장해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저래 주장해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인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에 건국이라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죠. 1948년. 뭐 그 자체로도 문제는 그게 왜 누라이트입니까? 본인들이 말을 해놓고. 그리고 약간 하나만 또 약간 드리자면 지금 이종찬 이분이 정말 쓸데없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뭐 상이 났을 때 상복을 뭐 검은색을 입냐 하얀색을 입냐 옷을 길게 입냐 짧게 입냐 예속논쟁 같은. 이게 네.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굳이 이따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지만 명분을 1919년으로 잡았지만 본인의 내막은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행복님이 1919년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고 1948년은 대한민국이다. 예. 그렇죠. 예,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사실은 대한제국을 꿈꿨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소련의 사실은 이제 소련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라는 건 그렇게 동상이몽하는 여러 세력들이 사실은 꿈꾸어 있었죠. 자유민주 체제를 만든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1919년이 아니라 1948년도에 세워진 것이죠. 자, 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자신이 추천했던 인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나온 게 2명을 추천했다고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독립기념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임원 추천위원장이 있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들을 받아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를 하고 그 중에 복수 2명을 올려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그냥 임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김영석 장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한 2017년, 18년쯤에 채용비리 사건으로 엄청 뜨겁게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임명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지방 공기업이나 많이 들어가는데 추천위원들끼리 회의를 들어가면 서로 말도 안 섞어요. 그냥 서류를 심사만 하는 것이고 면접을 보고 면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면접에 이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그냥 점수만 해서 넘기면 알아서 뭐 시장이든 도지사가 임명을 하던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던 그런 구조인 것인데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진이라는 광복회 부회장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네. 왜 추천을 했냐면 광복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복회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한 가운데 본인을 도와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진 부회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선거를 도와줘서 보훈 인사로 내가 기념관장으로 추천을 할게 라고 했는데 이분이 왜 안 됐냐? 이분이 뇌물죄가 있어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죄가 있어서 아니 이 큰 기금을 관리하는 박물관 관장인데 서류 심사를 할 때 점수가 일단 좀 적게 받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기념관 면접을 볼 때 이분이 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역사학자 뭐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추천한 사람도 과학자라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연구원에 있었던 분 뭐 이런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아닌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니까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으니까 면접 점수를 조금 낮게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안 된 것인데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거를 꼬투리 잡았는데 이게 명분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1919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절 결축식에 불참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조국혁 신당 좌파들이 광복절 경축식에 주요 인사에 불참하거나 행사를 사실은 뭐 거부하게 되는 그 연쇄적 파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종의 좀 해악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이번 파동이 미치는 해악 이건 이번 8.15 경축식 불참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상당히 해악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내년 3.1절은 어떻게 하고 내년 8.15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선례가 야 작년에도 그랬어. 이런 굉장한 안 좋은 선례를 이종찬 광복회장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는 단체라면
여기에 얻어타면 안 되는 것인데 올라타서 오히려 분탕질을 돕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지금 대한민국이 남녀가 갈라져 있고 네. 또 노장청이 갈라져 있고 또 그 지역이 동서로 갈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러한 갈라치기 사회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한일전 축구, 외교 문제. 우리가 까도 내가 깐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광복회를 두 개를 광복절 기념사를 두 개로 나눠서 연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것마저 지금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정치에 이용되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 여기에 절대 호도해서는 안 되십니다. 예. 박종절님, 살다 광복실 기념식조차 이념사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까지 본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예, 광복회장 사퇴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최호정님, 이참에 광복식 폐지해야 행사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네요. 제가 광복회장 사퇴시키는 그러한 그 묘안 하나 드릴게요. 아, 묘안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저의 뭐 상상력일 수도 있지만 제가 형사 사건을 하는 의심이 많이 드니까 예. 이 광복회장이 지금 대통령한테 이거 김영석 장관 철회하세요. 이 자체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구조인 건데 이게 만약에 채용비리 사건이면 만약에 광복회 회장은 독립기념관에 있는 당연 이사직입니다. 법률상 그 이사가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야 누굴 집어넣어, 야 누굴 추천할게, 야 누구 뽑아줘 라면서 전화를 돌리던가 개입을 했다. 만약에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혹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지금 뭐 다양한 공기업의 채용 비리가 다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전화를 하던가 혹은 압력을 가해서 누구를 뽑아라 혹은 누구를 뽑지 마라. 이런 문제가 다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서 그런 정황이 발견되고 불거지면 광복회장으로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힌트까지 주셨네요. 위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딱 짚어버리는 좀 좋은 힌트를 주셨네요.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일에 되는지, 어떤 분탕이 되는지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일을 지금 벌였습니다. 큰 해악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8.15를 지나면 잠시 자중을 하시고 퇴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